외롭고 두려운 것도 관성이 되었다. 관성적으로 외롭고 두려웠다. 외롭고 두렵고 무엇보다도 지루하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진다. 어디든 충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3년째 떨어지고 있으니 슬슬 어딘가 충돌해도 좋을 것이다. 부서지더라도 충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황정은 소설 낙하하다의 일부를 들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우다영입니다. 항상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박수를 받으니 너무 좋네요. 오늘 월요일 낮 시간대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790회는 문학주간 2024년 스피노프와 연계하여 백투더 퓨처라는 제목의 공개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백투더 퓨처는 이전 문장의 소리의 진행을 맡아주셨던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로 구성하였습니다. 790회 1부는 황정은 소설가님과 함께합니다. 큰 박수로 주해주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소설 쓰는 황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간단한 자기소개를 조금 더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기소개 이미 한 것 같은데. 황정은입니다. 네, 여러분. 이름은 황정은이고요. 소설 쓰고 일기 쓰면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황정은 작가님에 관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활동하신 지 어느덧 19년이 되셨더라고요. 어떡해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네, 너무 놀랍고 저희가 19년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반. 그래요? 세상에. 나눠보니까 제 인생의 반을 알고 지낸 작가님이신 거예요. 우다영 작가님의 19년 전이면 너무 애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키운? 업어주실 수 있었다. 되었고요. 좋은 작가님은 2011년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DJ를 맡아서 활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도 근황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하면은요. 네. 마감해야 하는 원고가 있어서 초비상 상태로 하루의 루틴을 꽉 채워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매우 많은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소설 쓰는 것 외에 소설 쓰는 사람이 하는 일 있지 않습니까? 읽고 쓰고 운동하고 그리고 그 20년 만에 파마도 하고 네. 파마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아까 머리 자랑을 한참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작가님들 뵌다고 인생의 3번째 펌을 그렇게 하고 하셨더라고요. 네. 한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게 제가 이제 정은 작가님을 뵌 게 올해 초 추울 때였어요. 그렇죠. 네, 책이라웃 때 그렇죠. 이제 진행해 주시는 방송에 나갔다가 제가 진행하는 곳에 모셔서 아주 감회가 새롭고 떨립니다. 네. 저는 떨리니까요. 작가님께 많은 걸 의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도 떠느라고. 네. 서로 의지해 보아요. 네, 너무 든든합니다. 네. 이번 저희 이제 특집 제목이 백투더 퓨처라고 잡았는데요. 제목 처음에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왜지? 일단은 이 제목을 만든 분의 그 연령이 몹시도 궁금해지면서 지금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네. 백투더 퓨처. 그렇구나. 제가 백투더 퓨처 막 2탄, 3탄 이렇게 영화관에서 개봉할 때 그거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래서 우다영 작가님이 백투더 퓨처를 보셨을려나? 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물론 재밌는 영화긴 합니다만 네. 그런데 퓨처가 왜 백에 있지? 왜 그런 제목을 선택하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랬네요. 제가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영화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제목으로 결국 여러 이제 저희의 집단지성을 모았을 때 도착한 제목인데요. 제가 정말 운이 좋게도 문장의 소리 이제 20
20주년에 가까운 때에 DJ를 맡아서 이전 역대 DJ 분들을 좀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 그래서 그런 기쁨을 담아 미래와 과거를 연결지어 보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렇고요. 이걸 준비하면서 작가님의 예전 방송들을 이제 차분히 좀 들어볼 기회가 생겨서 네. 재미있었어요. 혹시 여기 나오시기 전에 좀 예전 방송 틀어서 좀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제 방송은 못 듣고요. 네. 오다영 작가님 진행하시는 분량 네. 챙겨 들었죠. 묻지 않겠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정말. 그런가요? 네. 저희 바들바들 떠는 첫 네. 번째, 두 번째 방송들을. 네. 작가님께서는 234회를 시작으로 이제 진행을 맡아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때 긴장하고 있다, 힘내겠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진행을 맡은 그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11년이니까요. 11년이니까. 13년. 그렇죠. 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즈음에 첫 방송은 일단 되게 신났어요, 제가. 네. 신났고 오면서도 신났고 하고 나서도 뭐야 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나서 집에 간 기억이 있네요. 네. 네. 그때 방송을 들어보아도 작가님 목소리가 정말 똑같고 말투도 그때랑 네. 똑같으시다. 하나도 안 떠시잖아. 막 이렇게 생각을 그래요? 했는데 네. 그 사이사이가 풋풋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백이 풋풋하셔서 목소리 똑같으신데 여백의 미를 살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때 오프닝 때 작가님도 작품 낙하다의 일부를 읽어주셨는데 네. 이제 이번 오프닝 때도 이제 그 목소리를 제가 따라가 보았습니다. 문자의 소리가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790회를 맞이해서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 시간 동안 작가님에게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사람 대하는 것이 참 어렵다. 사람 말하는 건 좋아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네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의사로 대기실에서 긴장하고 있다고 얘기 한참 나누다가 들어왔는데 지금 그 게스트분들 오시면 많이 긴장하고 걱정되고 하시잖아요. 네, 정말 어떻게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그냥 계속하는 거. 그냥 그렇게 계속하는 인연을. 거. 네. 여전히 그렇고요. 문정의 소리 이후에 또 다른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을 하기도 했고 최근에도 올해 7월까지도 방송을 만들어 보는 일을 했는데 여전히 힘들죠.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변한 것은 예전보다 더 겸손해지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단념할 건 단념하고 그리고 조금 더 상대방의 이야기에 몰입해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기대와 두려움이 여전히 똑같이 공존하시나요? 그렇죠. 네. 저도 게스트분이 오시면 그때 대화를 나눌 땐 너무 즐거운데 이제 계속 곱씹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곱씹음을 덜 네. 하게 됐다. 네네, 그게 필요한 것 네. 같더라고요. 그건 사실 시간이 흐르면 네. 오늘 많은 팁 배우려고 저희가 모신 거거든요. 네, 어떡하죠? 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아유, 그러면 네. 한번 본격적으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역대 DJ와 현 DJ가 함께하는 백투더 퓨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단 옷을 입고 멀리 가기라는 멋진 제목의 코너인데요. 역대 DJ를 모셔보자는 야심 아래 기획을 꾸리면서 금이환영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른 건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금이환영의 뜻을 풀자면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뜻이지만 문장의 소리식대로 풀이하면 비단 옷을 입고 더 멀리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셨던 방송의 질문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똑같이 돌려드려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황정은 작가님께서는 311회 2012년 12월 31일에 마지막 방송 2012 마지막 수다를 끝으로 DJ 바통을 넘기셨어요. 마지막 방송은 연출진들과 마지막 소희를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말들이 있었는데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저희가 음성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뭐라고요? 네, 그래도 저희가 네. 말할 시간에 예전에 세상에. 작가님이 이제 말을 네. 하시는 거니까. 네. 그
그렇지만 이런 잔인한 네, 각오를 좀 하시고 네, 가혹합니다.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맙소사. 네. 저는 뭐 일단 방송 초반 첫 방송이야 그냥 뭔지 모르고 와서 잘 했거든요. 녹음 잘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서 한 1년 걸렸어요. 적응하는데. 방송 끝나면 집에 가서 너무 괴로운 거죠. 내가 뱉은 이 수많은 말들. 본래 말을 많이 하고 살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게 다 이렇게 막 말 그동안 1년 동안 한 게 아니고 배 탔군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거칠었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떡해. 배 타서 그렇구나. 참. 네. 아니, 그랬고요. 저는 놀라운 게 들으시는 분들이 뭐 황정은 DJ의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고 뭐 주위 사람들은 되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황정은 DJ 목소리 듣기도 싫어 뭐 꼴보기 싫어 있겠죠. 물론 있을 텐데 있겠지. 그런데 놀라운 건 네. 말을 잘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말을 많이 하게 될 때 스트레스라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나죠. 그걸 저도 알아요. 아는데. 네,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네. 초반에 방송 녹음하고 맨날 울었어, 집에 가서. 진짜? 내가 왜. 그 얘기를 왜 했을까?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랬는데. 진짜 힘들겠군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저희는 너무 즐거운데 맙소사. 죄송합니다. 일단 네. 죄송하지만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이때가 좀 기억이 나실까요? 네, 기억이 나죠. 이제 엉엉 울었다 이 말씀을 듣고 전 너무 안도가 되는 거예요. 아, 맞다. 원래 이러는 거기 맞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생각하며 이래서 한번 어떤 마음이셨는지 저에게 새로운 문장의 소리 팀과 저에게 들려주실 수 있는 조언이 좀 있으실까 궁금했습니다. 지금 저를 이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조언을 조언을 제가 좀 근사한 조언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항상 매 순간 그때 그날만 살고 갔거든요. 진짜 매 회차마다 그날 그 회차에만 정성을 다하고 오는 손님 오는 분들의 책을 정말 사랑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극한 애정을 담아서 읽고 또 정말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서 딱 맞는 어떤 한두 문장의 조언을 건네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해보자. 사랑의 마음이 그래도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이게 참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 방송을 녹음할 때는 그 책을 작가님의 책을 막 열심히 읽고 질문을 준비한 직후에 딱 작가님을 만나니까 가장 사랑이 높을 때 그쵸. 가득 찼을 때 네. 만나서 그걸 그 방송에 남기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정말 좋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작품을 사랑하는 시기가 이렇게 계속 쌓이면 전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여러분. 2년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까마득한데요. 된다 이거죠? 되죠. 네, 할 수 됩니다. 있을 거라는 용기를 가지고 다음 질문 제가 또 준비했는데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음성 한번 들려주세요. 네, 볼프강 보르 헤르트의 책 이별 없는 세대의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별하는 마당에 이별 없는 세대를 들고 나온 것은 이제 정말 이별이라서가 아니고 우연이고요. 이제 드디어 제 목소리로 인사드리는 마지막 엔딩입니다. 방송 시작하고 진행을 계속해가는 동안에 너 행복해 보여서 부럽다는 이야기를 이따금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화도 나고 불쾌하기도 했는데요. 뭐 누구나 자기의 일상에는 자기만의 그런 일그러짐 같은 것이 있을 테고 내게도 저에게도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나만의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건 겪어볼 생각도 없으면서 행복해 보인다며 부럽다고 말하다니 이게 원 뻔뻔함인가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불쾌함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전곡을 찔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행복하기가 참 어려운 시절에 대체로 내가 이 방송 녹음하러 오면서 행복하고 말았다는 어떤 죄를 들킨 듯한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제가 이 방송을 2년 동안 맡아왔는데요. 처음 1년은 사람 만나는 일에 대한 면역이 좀 부족해서 방송 마치고 후회도 많이 하고 실수도 하고 또 괴롭기도 했는데 나중엔 즐거웠고 또 덜어 행복했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인과 문장의 힘에서 박용래 시인의 월훈이라는 시를 낭독을 했어요. 그 시에 제가 또 그만큼 감동했던 것이 제가 이 녹음실을 오면서 느끼는 심정과 유사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좀 벌판을 홀로 걷다가 보름에 한 번씩 불이 켜진 방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여기 녹음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잡다하지만 무언가를 말하고 그리고 듣고 그런 일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중혁 PD님을 통해서 갈굼을 배웠어. 네, 그랬고요. 오늘까지 두 회 동안 대본 써준 이은선 작가님 그리고 실제 목소리보다 훨씬 맑고 곱게 네, 맑고 탁하게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녹음해주신 원경 실장님, 또 섭외 담당해주신 대훈 선생님, 또 나에게 깨알 같은 갈굼을 전수해준 김중혁 PD님, 앞으로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가끔 이 방송 듣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농담처럼 말하기도 했는데요. 항상 누군가는 듣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누군가가 이 녹음실 안에 같이 앉아있다고 생각하며 녹음을 했습니다. 모두 부디 건강하시고요. 내년 봄에 새로운 사람들로 새롭게 시작되는 방송도 즐겁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 방으로 돌아갑니다. 모두 고마웠고요. 지금까지 황정은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듣고 이입을 너무 해서요. 제 인연으로 그리며 유계영 PD님, 문은강 작가님 하며 막 써봤어요. 나도 아름답게 하는 인사를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다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마지막 인사. 너무 표정이 너무 넋이 지금 조금 넋이 지금 쫓겨나가서 여기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네. 그때 참 제가 뭐가 화가 많이 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절절하고 아름답게 인사를 남겨 떠나셨는데 네. 지금 문장의 소리가 어떻게 작가님에게 좀 남아있으실까요? 문장의 소리는 저한테는 배양토 같은 그런 공간, 네. 공간으로서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조금 전에 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보름에 한 번씩 정말 혼자서 벌판을 걷다가 불 켜진 방 안에 딱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녹음실에 들어가는 게. 거기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사람 만나는 일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참 어려울 때였는데 중혁 작가님, 문선 작가님, 그리고 원경 실장님, 정대훈 선생님, 그리고 초대받아서 오시는 작가님들 만나서 얼굴 보고, 표정 보고, 이야기 듣고, 목소리 듣고, 서로 호응해가면서, 상호작용해가면서 대화 나누고, 이런 경험들이 저를 많이 성장하게 했죠. 정말 말 그대로. 네. 씨앗을 발화시켜서 키운 느낌?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와 시간인 거죠. 전 말했다시피 3달밖에 안 된 병아리 DJ인데도요. 벌써 쌓인 작가님들과의 추억을 가끔 곱씹어봐요. 이런 분들을 100분이나 만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남을까? 근데 다 한 분 한 분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다 저도 기억나죠. 이게 생각보다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기억해요. 에이. 오다영 작가님 책이라고 나오셨을 때. 제가 어떻게 또 DJ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게스트로도 나가보고 진행도 해보니까 나오실 때마다 이제 저도 떨고 어떻게 하고 갔는지 막 이렇게 긴장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분들을 매번 제가 이제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잘해드려야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실 수 있게 해야지. 맞아요. 네. 네. 그게 최대 목표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더 흥분하면 저도 수다 떠느라 이제 본분을 잃게 되긴 하는데요. 이제 그런 즐거운 시간들이 남아 있어서 저도 이제 2년 후 마지막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음성이 하나 더 남아 있어요. 네. 이분들이 진짜 작정을 하시고.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마음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그때 방송들이 좀 구성이 다채로워요. 네. 지금 저희는 조금 회차가 반으로 줄으면서 작가님과의 대화에 집중을 하는데 그때는 다양한 코너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음악이 함께 나오는 게 참 좋았는데요. 234회 첫 곡은 Earth, Wind and Fire의 판타지였는데요. 선곡은 PD님께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분들이 모두 같이 참여하셨을까요? 보통 방송에 삽입되는 노래는 김중혁 PD님이 하셨죠. 근데 이 능력자시네요. 곡은 첫 곡이라서 네. 제가 했습니다. 그때 참 열심히 들었던 곡이라서. 그렇군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 그 다음에도 항상 이제 좋아하는 곡들을 한 곡씩 출연을 시키셨을까요? 아,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첫 곡을 첫 곡만. 네, 첫 곡을 하고 이제 그것도 일이라서 그 김중혁 PD님이 워낙 음악을 좋아하셔서 선곡해 주시는 노래를 듣는 재미가 있었죠. 어떤 노래를 네. 이번 주에 골라오셨을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저에게도 기다리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방송 클로징 할 때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라이스 보이 슬립스의 음악을 제가 선택해서 그거 사용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긴 했죠. 조금 더 지금보다 라디오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음악을 듣고 오고 네. 이야기를 나누고. 그쵸. 네. 네. 정말 라디오처럼이라면 저는 좀 진행했을 때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쉬는 시간이 있어서 편하셨을까요? 음악이 나오는 동안 저희가 쉬진 않습니다. 네, 음악은 그냥 방송 다 녹음 끝나고 나서 이제 편집 과정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래도 자주 쉬어가면서 했어요, 저희는. 간식 먹고 얘기 나눠가면서. 그러셨군요. 혹시 오늘 방송에 어울리는 노래 한 곡을 선정해 주신다면? 아, 네. 이거 질문해 주셔갖고 제가 네. 뭐 하지? 뭘 말씀드리지? 너무 많은 곡들이 있어서 네. 꼭 한 곡만 얘기해야 되나요?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요즘에 소녀시대의 쉼표라는 노래를 종종 듣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제가 음악에 네. 조금 약합니다. 아, 그러시나요? 네. 소녀시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쉼표라는 노래가 아마 2016년에 발표한 앨범일 거예요. 네. 그 노래가 요즘 듣기 정말 좋아서 오다영 작가님 목소리하고도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가서 꼭 들어보도록. 네, 정말 좋고 그거 말고도 또 엔하이픈의 엑소라는 노래도 발매된 지 꽤 됐는데 제가 요즘에 또 열심히 듣고 있어서 같이 들으면 좋겠다. 산책할 때 들으면 굉장히 공간감 있게 들리거든요. 네. 그 음악도 좋고, 그리고 정미조 선생의 석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가사가 너무너무 슬프고 그 멜로디도 아름다운 노래인데 요 계절에 듣기에 정말 좋은 노래라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추천을 안 여쭤봤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추려서 3곡이나 해주셨는데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돌아가시는 길에 한번 꼭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아이돌 노래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전 방송에서 저희가 캐치한 어떤 한 부분이 샤이니의 태민을 좋아하신다는 발언을 첫 방송 때 하셨어요. 네, 맞아요. 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던 게 그 마음 지금도 변치 않으신지. 그럼요. 네, 변할 수가 없는 마음이고 여전히 좋아합니다. 아티스트 태민 여전히 좋아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전하는 13년 만에 다시 전하는 네, 응원을. 여기저기서 얘기해갖고 제가 그 14년 동안 수시로 얘기를 해서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최근에 새롭게 이제 좋아하게 된 마음에 들어온 아이돌 분이 계시다면? 별로 제가 최근에는 케이팝을 잘 듣지를 못해서 사실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네. 워낙 또 많은 분들이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잘 몰라요 요즘엔. 그런데 뭐 저는 가장 최근에 챙겨 들은 그룹이 NCT까지라서 네. 그렇습니다. NCT의 태용 군과 태연 군이 춤을 너무나 잘 춰서 네. 태민, 그렇습니다. 태용 이렇게 흘러왔다는 정보를 저희가 들으며 아니 흐르진 않았고 계속 그쪽 고여 있죠. 네. 정말 오늘 태민님의 노래를 하나 틀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 코너를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홈커밍 데이라는 두 번째 코너를 준비했어요. 문장의 소리를 진행하셨을 때의 코너를 재현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코너 중에 혹시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실까요? 그때는 아무래도 PD 수첩이 네. 인상적이었고 매번 네.
기대를 하면서 방송에 왔고 재미있었죠. 김중혁 PD님께서 굉장히 PD 수첩을 PD인데 수첩을 들고 이제 녹음실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 시간이 되면 PD 수첩하고 씩 웃으면서 들어오시고 아마 로고송도 PD 수첩 그 로고송을 사용해서 들어오셔서 온갖 뻘소리 하고 네. 그래서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워낙 제가 그 말의 센스가 별로 없고 순발력이 별로 없어서 뭘 농담을 하면 한참 걸려요 이게 한참 해석을 하고 의미를 곱씹고 이게 그래가지고 김지영 작가님이 건네는 그 농담들의 깊이를 제가 헤아리느라 이렇게 좀 흘려보낸 시간들도 있고 그랬죠. 그 시간이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너무 이렇게 몇 편의 방송을 조금 더 들어보고 왔는데 김충혁 PD님이 활약이 엄청 나시더라고요. 활약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유계영 PD님과 문은광 작가님을 지금 깜짝 놀라신 것 같은데 많이 모셔서 너무 저희가 고여 있고 이렇게 갇힌 프로가 아니었나. 저희도 유연하게 다 눈을 피하시네요. 한 번씩 스튜디오에 모셔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작가의 방이라는 이제 코너 얘기를 해보자면요. 첫 게스트로 아가미를 막 출간하신 구병모 소설가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얼마나 풋풋하신지요. 그때 신인처럼 책을 이제 한두 권 내신, 책은 꽤 내셨는데, 그런 상태 때요. 구병모 작가님의 습작 시절에 관해 이제 묻고 답하는 대화가 정말 귀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요. 황정은 작가님의 습작 시절 이야기, 이런 걸 이제 박제를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습작 시절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고요. 네. 제가 소설을 쓰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미래를 예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뭔가 글을 쓴다. 당연히 그게 저한테 소설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소설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글을 써야 한다기에 소설을 썼죠. 그래서 소설을 썼고 네. 그리고 습작 시절에는 제가 집안 식구들하고 같은 방을 썼어요. 네. 생활 공간이 같이 있어서 항상 낮 동안에는 그걸 쓸 수가 없고 또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주로 소설을 썼죠. 그 등 뒤를 항상 의식하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이게 키보드를 두들기면 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네. 그 소리에 동생들이나 식구들이 깰까봐 네.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썼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소리를 조용히. 네, 근데 중요해요. 그게 되겠습니까? 네. 그냥 하다 보면 이제 입을 세게 하면 엔터도 막 팍 두드리게 되고 너무 답답하면 뭐 백스페이스를 막 콱콱콱 누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 상상이 되고 제가 동생이었다면 막 너무 보고 싶어서 자는 척을 했을 텐데. 네. 뭘 보고 싶어서요? 우리 언니 글 쓰는 거. 아, 그렇구나. 좋은 관계네요. 근데 제가 언니가 없어서 동생의 마음을 모르는 걸지도. 네. 제가 언니거든요. 저희 자매 굉장히 잘 지내는데 네. 그때만 해도 상당히 사이가 좋지 않아서 네. 눈치를 많이 봐야지요. 서로. 지금 아름답다면 네. 충분히 다 좋은 것인가요? 네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작가의 방 단골 질문을 돌려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작가님께서 작품을 창작하실 때 특히 신경 쓰시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글 쓸 때, 소설 쓸 때 특히 신경 쓰이는 것이 네. 뭐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는 내가 쓰고 있는 이 문장이 정확한가를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게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충분히 직설적인가 혹은 충분히 오해하고 있는가 이 두 개를 항상 고민하면서 문장을 쓰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떠올려요. 검열이라는 단어가 조금 너무 딱딱하지만 계속 그 과정 한 문장 한 문장을 쓰는데 그래서 궁금했어요. 작가님은 어떤 게 가장 신경이 쓰이실까? 검열이라기보다는 네, 단어가 좀 이상한. 말은 아니요 그런 의미도 네. 있죠. 그런 의미도 왜냐하면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경계하면서 산문 작가들 쓰잖아요. 네. 근데 말은 항상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잘 골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르는 과정에 좀 공을 많이 들이는 편입니다. 정말 딱 굳혀지고 나면 이게 제시되는데 그러면 항상 마음에 남는 약간 부족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게 계속 그렇죠. 괴롭히니까요. 네, 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 이상은 쓸 수 없어라는 문장이 나오는 일도 더러 있거든요. 네. 그러면 또 거기서 정말 말도 못할 밥 안 먹어도 즐거운 그런 쾌를 느끼고 그게 즐거움인 것 같아요. 글 쓰는 일을. 자주 와야 될 텐데요. 그러게요. 그걸로 그러게 사는데. 말입니다. 네. 소설 속 등장인물의 이름을 짓는데 작가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러게요. 우다영 작가님한테는 저는 이름을 예전에 너무 생각을 많이 하거나 생각을 안 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지었던 것 같은데 생각을 안 할 때는 소설을 쓸 때 당시에 친구 이름, 친구 이름, 부인은 이름 이렇게 편하게 뭐 4명이 나와야 하면 4명의 친한 친구 이름을 저도 연결성이 있어야 가져오기 쉬우니까 뭐 그렇게 가져오거나 아니면 막 뜻을 다 맞춰서 이렇게 짓거나 그렇답니다. 제가 열심히 대답을 작가님께서 새겨듣고 어떻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지으실까요? 저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면 너무 방해를 받아요. 예, 너무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고 좀 이름의 말 뜻을 자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지영이다 하면 어떤 지와 어떤 영을 사용하는 사람인가 소설 안에 그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이 불러봅니다. 이게 그 이름이 문장 안에 등장하지 않더라도 작가는 그 이름을 계속 호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인물이 정말 가진 이름이겠다 싶을 때까지 계속 불러보는 거죠. 고백하자면 인물 이름이 딱 마음에 든 이름이 정해지지 않으면 쓰지를 못해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모든 시간을 거기에 다 좀 쓸데없는 시간을 네. 정말 많이 쓰다가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네. 단단한 돌을 첫 번째 돌을 잘 놓는 단계인 거죠. 그렇게 네. 위로가 좀 됐습니까? 네, 앞으로 못하고 네. 있으면 항상 그걸 기억하며 난 첫 돌을 놓고 있어. 첫돌 잘 놀 거야. 네, 중요하죠. 네. 그럼 혹시 작업 루틴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루틴이요? 네. 아니면 작업 습관이나 네, 있죠.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먹는 시간은 가급적 빨리 지나보내고 원고를 하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짧게 낮잠을 잘 수 있으면 자고 한 30분 정도 그리고 운동은 반드시 데드리프트와 그거 꼭 해야 돼요. 제가 일이 있어서 작년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운동을 좀 쉬었거든요. 6개월 정도. 소설이 안 써지더라고요. 글이 잘 안 써져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운동을 해야 땀을 좀 많이 흘리고 이제 근육통이 좀 있고 어딘가에서 근육이 생성되어야 이게 문장이 만들어지나 봐요. 그래서 꼭 합니다. 최근에는 그 플랭크를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예전 에세이에서는 3분이라고 하고 2분 30초 때 포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아, 지금 7분 해요. 7분을 근데 통째로 7분을 버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시죠. 어떻게 7분 이러잖아요. 근데 돼요 진짜. 7분 진짜 정말이신가요? 가능하다니까요. 해요.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7분을 통으로 버티는 건 물론 무리지만 20초씩 30초씩 자세를 바꿔가면서 끊어가면서 1분 30초 안에 한 3가지 동작하고 한 20초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7분 쉬는 시간 빼고 7분. 너무 놀라운 얘기를 제가 오늘 들어서 아침에 어차피 작업하러 올라가기 전에 샤워를 한번 해야 되니까 이제 플랭크부터 하고 씻고 올라가죠. 지금 아까 소설이나 이제 방송에 대해 얘기하실 때보다 정말 확신에 차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좋습니다. 것이 네, 플랭크 정말 좋은 운동이고요. 뭐 기타 복근 운동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플랭크로 복근을 만들어 놓으면 다른 복근 운동들이 되게 쉬워져요. 더 알차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트레이너 선생님 같은 그건 아니지만 포즈와 확신해요. 재미있어서 저 오늘 가서 재밌어요. 플랭크를 꼭 해보고 근데 저도 생각보다 플랭크를 잘하는 게 저는 운동을 따로 하진 않았는데 이게 작가들이 알게 모르게 여기 근육이 좀 있어야 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연스럽게 생긴 근육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요? 네.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우다현 작가님만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금수저였을까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힘주고 앉아 계시나 보다. 저는 잘 앉아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근육이 있어서 그랬다는 얘기를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들어서 전 그럴 수 플랭크를 있죠. 꽤 잘 하더라고요. 근데 7분은 꿈의 영역이 아닌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네. 눈빛이 정말로 보여드려야 하는데 오늘 제가 집에 네. 가서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메시지 주세요. 성공하면. 오늘 몇 분이었습니다. 아니요, 7분 되는 날. 네, 한번 제가 7분이 되는 그날까지 고요. 혹시 그 작가의 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질문이었던 글을 쓸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가 어려우세요? 우다현 작가님. 오늘 제가 열심히 저는 시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작까지 가지 못해서 그전엔 작가가 아닌 거예요. 맞아요. 대체로 인생이 작가가 아닌 상태로 살다가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정말 반짝 운 좋게 잠깐 작가인 생활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쓸 때만 작가죠. 네네. 그래서 좀 헷갈려요. 정말이었나? 뭐 이런 생각. 그렇지만 평소에도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저 소설에 생각밖에 대해서. 안 해요. 아, 그래요? 이러다 큰일 나지 않을까.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작가님은 어떤 게 어려우실까요? 저도 물론 처음에 첫 문장 쓰기가 좀 많이 어렵고, 어렵다기보다 모색하는 거죠. 어느 첫 문장이 처음 터져 나오는 순간이잖아요. 네. 아무리 평범한 문장이라도 그게 잘 나와야 뒤에가 연달아 줄줄이 잘 네네. 나오기 때문에 첫 문장을 좀 고심해서 만드는 편이고, 그리고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걱정이겠죠. 쓰는 와중에 내가 이 소설을 끝까지 쓸 수 있을까? 마지막에 결말에 다다를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그러면 정말 와르르. 작가들이 속병이 참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게,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하는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책상 앞에 앉아서 정적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속에선 굉장히 낙차가 심하잖아요. 쓸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이거를 막 오르내린단 말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오르내리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런 의구심이나 의심에 빠져들면 정말 어렵죠. 네. 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는 노력을 평소에 많이 하죠. 그래서 운동도 하고 네. 규칙적인 루틴으로 꼭 만들어서 책상에 반드시 앉아있는 시간을 마련을 합니다. 네. 루틴 저도 많이 시도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죠. 저도 네. 상당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이게 정착이 됐거든요. 네. 잘 안 되지만 지켜야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힘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플랭크부터 일단 하고. 그쵸. 네. 플랭크도 플랭크 해야 되는데 하겠어. 이걸 해야 내가 이런 생각 말고 그냥 아무 그냥 생각 이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삼각형 딱 만들어서 주먹 모아서 엎드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김연아 선수가 네. 무슨 생각을 자리. 해 그냥 하는 거지. 네. 그거 있잖아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서 그것을 일상에 심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좋은 순간도 있잖아요. 이거는 소설이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마지막까지 쓸 때가 전 제일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쾌가 있죠. 쾌가 좀 많아야 될 텐데. 네. 많지 않아도 단 한 번이라도 그 쾌가 워낙 강렬하게 나를 매혹시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승화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중독된 게 아닌가 싶을 만큼. 그런 면이 있어요. 정말 네. 중독인 것 같습니다. 쓰기와 읽기는 중독이죠. 저희 뭐 나쁜 말 한 거 아니고요. 중독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와 오늘의 소리라는 코너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문장의 소리 현 연출팀이 작가님께 묻고 싶은 질문을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제 질문이에요. 항상 이제 사인을 하실 때 오랫동안 그 건강하시기를 이라는 문장을 적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요새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삶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플랭크하는 삶일까요? 플랭크와 하루 네. 루틴을 잘 그렇죠. 지키며 필수다. 그냥 필요한 요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은 하나하나 둘 그 너머를
바라보고 보살필 수 있는 마음과 눈을 다 갖추는 일,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때 하나하나 둘이라고 했을 때 반드시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친밀한 관계인 사람으로만 다치지 않는 거. 이게 저는 건강에 가장 가까운 삶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제가 좀 막 여유가 없다,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요새 하는 것 같다 하면 멀리 내다보면서 마음을 쓸 여유가 진짜로 없더라고요. 좀 잘 살았던 건강했던 시기를 되돌아보면 너무 쉽게 해왔던 마음 쓰기를 못하는 것 같아서 한 단계 더 그 너머까지 그 정도라면 작은 목표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무려 20년 만에 문장의 소리 청취자 애칭을 지어보려고 지금 합니다. 작가님께서 한번 애칭을 지어주신다면 네. 후보를 하나 이렇게 또 외주를. 네, 제가 PD님이. 이렇게 출단지성을 한번 모아보려고요. 근데 여태 청취자 애칭이 없었다는 게 놀랍기도 하고. 이게 네. 생긴 지 얼마 안 된 문화더라고요. 저희는 팟캐스트였는데 그렇군요. 요새 유튜브에 구독자 애칭 이런 걸 짓거나 그런 식의 문화가 그래요. 문학에는 아직도 흘러들어오지 못했다는 네. 것이 놀라워서 그래서 저 이 질문 받아보고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이거. 네. 혹시 뭐 생각 정말 하고 제가 계시는 이렇게 게- 센스가 없는지 몰랐어요. 어렵죠? 네, 계속 불러야 하는 어떤 애칭인데 그러니까요. 뜻도 좀 좋고 귀엽고 듣자마자 직관적으로 뭔가 타고 왔으면 좋겠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어설프게 하나 던졌다가 사용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건방진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서 그 소라? 소라는 어떨까라 생각도 했어요. 소리에서 DJ께서 하나 더. 네, 그것도 그렇고 문장의 소리 소라. 문장의 소리 소라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소라 여러분. 소라 여러분. 그걸 생각했고 그 소라가 이렇게 귀에 대면 네. 바람이 그 구조를 바람이 관통을 하면서 세상의 온갖 소리들을 들려주잖아요. 바닷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심장 피 흐르는 소리 같기도 하단 말이죠. 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 방송의 내용을 작가들의 목소리를 귀에 대고 같이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는 시간 너무 멋집니다. 같이 보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이름을 생각해봤어요. 1번 소라 모두 적으셨죠, 저희 분들. 근데 정말 너무 뜻도 아름답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서 좀 깜짝 선물로 준비한 영상을 틀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근데 깜짝이 좀 되지 못했어요. 아까 리허설 때 저희가 약간의, 보안을 네. 지키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그렇다면 먼저 한번 이 영상을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식구 여러분. 저는 소설 쓰는 김중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황정훈 작가님이 특별히 게스트로 나오신다고 하여 제가 깜짝 영상 메시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황정훈 작가님이 DJ를 하실 때 제가 PD였고요. 저 또한 DJ 역할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예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바로 황정훈 작가님이 처음으로 DJ를 하기 위해서 부스에 들어갔을 때, 와, 그 무거운 공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말을 고르기 위해서 침묵하는 그 순간들이 저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PD로서 DJ한테 말을 막 시키게 만들어야 되는데 DJ가 너무 신중한 거죠.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망했다. 저분은 DJ 역할을 하실 분이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요. 한두 달 지나니까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계속 성장하는 DJ로서의 황정훈 작가님을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를 좀 안 돌아보고 직진을 하는 그런 직진남 스타일인데 덕분에 황정훈 작가님 생각을 하면서 과거를 좀 떠올려 보았는데요. 저한테 문장의 소리 시간은 약간 진공의 시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순간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그냥 그 자체로 포장되어 있는 또 다른 시간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애틋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문장의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분들 역시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문학 이야기를 듣고
또 작가들의 말을 들으면서 시간을 잊게 만드는, 그래서 약간 나만의 진공의 시간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선사해 주는 게 문장의 소리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랫동안 사랑받고 앞으로도 더 잘 될 그런 방송이 아닌가, 그렇게 응원을 보내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사랑받는 그런 방송이 되길 바라고요. 행복한 그런 문장의 소리, 그리고 황정원 작가님, 그리고 DJ님, 작가님, 문장의 소리 식구분들도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 메시지를 띄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프라이즈가 좀 저희 정말 야심차게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며 준비했는데 어떠셨을까요? 선물이 되었을까요? 네, 너무 반갑네요. 오랜만에 뵈서 목소리 듣고 또 저런 전에 들어보지 못한 저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제가 말씀하시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중혁 작가님이 계속 제가 방송을 하는 와중에도 계속 버튼을 눌러서 참견을 계속 하셨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농담도 한마디씩 던지시고 굉장히 애써주셔서 제가 덕분에 긴장도 많이 풀고 이런저런 농담도 해가면서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신중했다. DJ가 굉장히 신중했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 한두 달 사이에 이제 DJ, 어엿한 DJ가 되셨다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어떤 일들이 있으셨길래 어엿해지셨을까요?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첫 방송 때 제가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망했다는 그 이후에 네. 망했다는 이제 회차가 거듭되면서 내가 이걸 너무 식은땀이 막 나면서 그랬는데 첫 방송은 저는 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셨지? 아무튼 네 여러모로 많이들 도와주셨죠. 그때 방송 작가셨던 이은선 작가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원경 실장님, 네. 범피어 스튜디오 원경 실장님 많이 다듬어주시고 네. 그래서 그냥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정말 저는 그 토양에 싹 심겨져서 여기저기서 물 주고 영양분 주고 이래서 이렇게 자라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저도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해주시는 대로만 가서 촉촉촉 하고 오면 되는 자라나고 있는 새싹입니다. 저희의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와주신 이제 소감을 들어보고 마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네. 어떠실까요? 오랜만에 좀 나오셔서 문장의 소리 다시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청취자분들도 만나신 건데 네. 소감을 한번 들려주신다면요?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 방송 이렇게 계속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배양토라고 말씀드렸지만 뭔가 항상 멀리에 여전히 불 켜져 있는 방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항상 그립고 그리고 저도 애틋하고 그런 방송을 여전히 들어주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동료죠, 동료. 친구들, 동지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오늘 방송에 거의 그 사심을 채우러 왔기 때문에 우다영 작가님, 유계영 작가님, 그리고 문은강 작가님, 그리고 이전에 박잠세 작가님 이거 드림팀 아닌가? 어떻게 이 구성으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와서 꼭 한번 얼굴 보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와서 만나서 인사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똑같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섭외 완료됐을 때 너무 기뻐했던 모습이 이렇게까지 저희가 기쁜 적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눈 게 저도 너무 뜻깊고요. 혹시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청취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더 남겨주신다면 어떨까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봬요. 우다영 작가님이랑 또 뵙시다. 너무 좋습니다. 또 봬요.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790회 2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오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음악 라디오 문장의 소리